상담사님, 나이가 드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집에선 자식들한테 괜히 걱정 끼칠까 싶어 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외롭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말하기 싫어서 안 하신 걸까요? 글쎄요. 저는 줄곧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말하기가 싫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상대가 뭐라 할까 두려웠거든요. 특히 자식들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아버지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아,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아버지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셨나요? 글쎄요,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거든요. 힘든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 항상 든든한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봅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런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흔히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속마음을 나누지 않은 것도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하기로 선택한 것일 수 있죠. 그러면 그 결과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강한 아버지 역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신 거네요. 그럼 결국 제가 선택한 거라 외로운 것도 제 책임이군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네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제가 문을 닫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속마음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자유예요. 다만 말하지 않는다면 외롭다는 결과도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선택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지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복잡하네요.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왔나 싶어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가 선택한 거라니까 뭔가 주도권이 생긴 느낌이에요. 그런데 상담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늦다는 건 누가 정한 기준일까요? 어르신이 지금 68세라고 하셨는데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아직 22년이 남았잖아요. 22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배우고 연습하기엔 충분하지 않을까요? 22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길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방식이 편하기도 해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화는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지금 방식이 정말 상처받을 일이 없을까요? 외로움도 하나의 상처 아닐까요? 그리고 실망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은 인생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외롭다는 것 자체가 상처죠. 그리고 실망이요. 사실 매일 실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어서요. 결국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방식도 안전하지 않았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외롭고 싶지는 않은데요. 막상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요. 뭔가 거대한 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마음을 나누는 것도 근육처럼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큰 얘기가 아니라 작은 이야기부터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좀 피곤하다 정도의 솔직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괜찮다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하나 둘 내다 보면 별일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해볼 만하네요. 사실 저는 늘 거창한 얘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무거운 얘기 말이에요. 그런데 잠이 안 온다는 것도 제 마음을 나누는 거네요. 그런 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아셨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도 상대의 선택이에요. 어르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어르신이 나는 내 마음을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상대방의 반응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동안 만약 상대가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관심 없어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꼭 무겁고 깊은 얘기만 해야 속마음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가벼운 감정 표현부터 시작하면 점점 편해지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씩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님, 혹시 제가 시작해볼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추상적이면 또 못할 것 같아서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번 주부터 하루에 한 번씩 누구에게든 자신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괜찮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다. 커피가 맛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그런 말들도 평소에 안 했거든요. 항상 괜찮다, 별거 아니다, 이런 말만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만약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거나 대충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어르신이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운동의 효과는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줘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표현 자체가 어르신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아, 운동에 비유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운동할 때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그런 거군요. 그럼 저는 일단 이번 주부터 하루에 한 문장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남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내려놓을 때 줄어듭니다. 이제는 그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실패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68년 동안 쌓인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받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어르신, 오늘 이 대화 자체가 이미 마음을 나누는 연습이었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외롭다는 말만 하셨는데 지금은 고맙다, 기대된다, 이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군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오늘 상담받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오늘 상담받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이에요. 완벽한 시작이네요. 그 한 문장이 어르신의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로움은 남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선택하고 내려놓을 때 줄어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요.